반갑습니다. 권준봉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호주에 있고요. 호주 시드니에, 저희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에 있고, 제가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도 이제 겸임 교수로 하고 있어서 매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도 강의는 사실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꼭 한국에 안 가도 요즘은 이제 전 세계 친구들 다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제가 지금 여름이죠. 여름마다 원래 저기 이제 인도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아마 IIT 일본어로 대학, 돼 있고. IIT 대학이라고, 거기 이제 뭐 미국의 뭐 MIT 대학이랑 비슷한데, 거기 이제 학생들이 여름마다 한 30명씩 저랑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인턴십을 해요. 예, 그거 할 때도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AI 툴을 활용해서 뭐 제품 만드는 걸 하는데, 어, 어쨌든 이렇게 한국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스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누게 돼서 굉장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강의 자료 다 받으셨죠? 제가 워드 파일 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만 봐도 돼요. 제가 이제 같은 화면이니까. 자,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뭐 강의를 좀 하면서 좀 이렇게 AI 툴을 사용하니까 이제 사용하는 뭐 방법도 보여드리고 좀 실습하는 것도 있는데, 뭐 컴퓨터 있는 사람들은 뭐 같이 이제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를 가지고 같이 해봐도 돼요. 예, 같이 해도 되고, 이제 하면서 좀 질문이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질문해도 좋고, 여기 챗에다가 질문 남겨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직접 질문해도 돼요. 그냥 손 들고 있으면은 아,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자, 오케이. 어, 우선 뭐 저를 약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까지 했군요, 한국에서. 예.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저는 과학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경북과학고등학교. 자, 과학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는 산업공학과라고, 거기 이제, 뭐 기계 및 산업공학부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기계를 좀 배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산업공학은 이제, 그런 뭐 공장 같은 데 이제 팩토리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관점에서 예전에 많이 했었었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뭐 데이터도 많아지고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정보화,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경영을 같이 복수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공학이랑 경영학을 그 대학교 때 같이 복수 전공하고 석사 때는 이제 제가 포항공대는 제가 석사 때 갔어요. 포항 석사 때 가서 그때는 이제 그 벌써 이제 한참 됐는데 한 20년 20 벌써 한 25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데이터를 잘 다루는 법을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데이터를 연구하는 뭐 확률 쪽으로 뭐 통계적으로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회사로 갔어요. 전 이제 LG전자 생산기술연구소라고 저 평택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맡은 일은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제 산업공학 쪽에서 하는 일이 이제 공장 팩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뭐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또는 뭐 퀄리티 컨트롤, 품질 공학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마케팅 공학팀을 만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LG나 삼성이 예전에 20년 전에 생산 쪽은 굉장히 잘했는데, 좀 마케팅이 좀 약했어요, 사실은. 마케팅이 좀 약해서, 그 부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제 팀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하는 방법들을 저희 많이 연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모티베이션은 조금 더 이제 이런 컨슈머, 그러니까 고객들,
소비자들을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좀 더 잘 이해하는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이제 회사 생활 다 하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왔어요. 학교로 돌아와서 그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이제 캐나다는 이제 토론토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박사 받을 때 그 토론토 대학교가 그 AI 쪽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AI를 접목해서 어떤 경영학 문제들 이제 푸는 방법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치고는 한 10년 전쯤에 이제 호주로 왔어요. 호주에. 이제 호주에 와서 여기 유니버시티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에서 이제 그 마케팅 전공과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AI 툴을 많이 활용하니까 이제 좀 AI랑 경영학을 같이 좀 접목해서 이제 뭐 우리 그 광고공학 수업을 사실 그 포항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제품 공학 측면에서는 이제 AI 툴 가지고 이제 제품 만드는 것까지 이제 그런 거 중점적으로 이제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이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 교재에 제가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의 마치고 나서, 이게 이제 경진대회다 보니까 각 팀별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조금 자세하게 다 적었어요. 적었고, 그 다음에 AI 툴, 뭐, 챗GPT나 제미나이랑 이야기할 때, 이제 프롬프트라 그러죠. 우리 질문하는 거. 그런 거 예제들까지 다 해놨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자, 그 우선은 이제 그걸 익혀야 되니까 좀 따라 해보고,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 AI가, 사실 AI가 다 해주진 않아요. AI가 잘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좀 한계도 있고 어 그 AI를 이제 어떻게 이제 같이 접목해서 쓸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벌써 질문 있나요? 강의 자료 파일 공유. 오케이. 네네. 이거는 오케이. 김소미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해주시고. 예, 그 외에 뭐 질문 올리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할게요. 여기 챗에다가. 자, 오케이. 요즘 AI 툴이 굉장히 많은데,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부터도 여러 가지 AI 툴들이 있는데, 이제 근래 우리 가장 인기 있었던 거는 이제 챗GPT죠. 그죠? 2022년도.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AI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졌죠. 그죠? 그 챗GPT가 이제 여기 우리가 말하는 그 생성형 AI. 영어로 하면 이제 제너러티브 AI.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인데, 그러니까 뭐 챗GPT 재미난 다 써봤잖아요, 그죠? 그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죠? 무슨 사진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사진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제너레이션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생성형 AI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편해졌고,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자, 그런 건데. 자, 뭐, 기본 원리는 이제 그 AI 툴이, 거기 사실은 이제 AI가 본격화하게 되기 전에, 이제 사실 AI라는 게, AI는 사실은 이제 그냥 심플하게 보면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수많은 어떤 그 패턴들 같은 걸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 방대한 패턴들이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계한테,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면, 그 컴퓨터가 그 학습된 걸 바탕으로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든 이제 잘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할 수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AI가 다 아는 건 아니죠. 다 아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을 학습시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자, 오케이. 자,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완벽한 건 아니죠. AI 툴이. 그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좀 쉽게 생각하면 있는 거지. 사람도 잘 모르는 거는, AI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뭐 그림들을 보고, 어느 그림이 더 예쁜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사람들도 잘 평가를 못하는 게 있죠. 그죠? 사실 사람이 잘 평가하지 못하면, AI도 사실 잘 평가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얘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방대한 정보가 있어요. 뭐 뉴스 페이지 100페이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100페이지 다 못 읽죠. 지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식간에 이런 방대한 양을 프로세싱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계는 기계니까, 기계는 계속해서 작동되니까 이제 그걸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들은 가능하지만, 어떤 뭐 예술적인 것들 우리가 비교하라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사람도 잘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런 한계점도 있고,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AI 툴을 쓸 때 이제 그 환각 현상, 환각. 이제 한국말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약간 중국어인데 환각 현상, 영어는 hallucination. 뭐 다른 게 아니고 어,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건 좀 연결되는데, 사실은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AI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보면 지금 AI는 무조건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다. 어떤 뭐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떤 페널티를 받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많이 알려진 정보들 같은 거는 이제 그 쉽게 정확하게 잘 대답을 하는데 이제 반면에 조금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죠?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기존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죠. 기존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그 AI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직 그 트레이닝, 학습을 못한 거지. 예.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물어봐도 요즘 대답을 하게 됐어요. 애들이. 대답을 하게 됐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러죠. 아, 아는 것만 답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도 아직 아는 척하면서 대답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AI인데도 벌어져요. 예, 분명히 AI가 잘 모르는 문제인데도 답변을 해요. 그러면 이제 틀릴 때가 많이죠.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지적을 해줘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그걸 이야기해 주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시드니에 있는데 가끔 미국의 어떤 날짜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물어보면 그 AI가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있는 이 시드니, 호주 시간을 기반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 아, 그거는 이제 호주 시간이고 나는 미국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얘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 정보를 업데이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제 교차 확인하는 거죠. 그죠? 예. 조금 애매한 것들.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그런 걸, 그렇게만 다시 한번 물어봐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만 물어봐도 그러면 AI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 우리가 또 구글 엔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한번 검색을 좀 해보고 아 해도 되고 또는 뭐 요즘은 뭐 AI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곳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제미나이나 뭐 챗GPT 각각을 한 번씩 써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죠, 그죠? 예, 그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줘도 돼요. 예. 챗GPT랑 이야기했는데, 나 재민한테 물어보니까 재민이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챗GPT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혹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게 있으면, 그걸 좀, 바꿔서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정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있는 거죠. AI가 다 답변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우리가 소셜미디어 광고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막 만들어주는데, 그리고 비디오도 쉽게 만들죠, 그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 그 독창적인 어떤 이 카피라이트, 그죠? 이걸 이제 누가 가져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래도 아직도 지금 아직 완전하게 결론은 나 있지는 않은데, 자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논의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뭔가를 할 때 AI가 주는 걸 무조건 그대로만 따라하겠다. 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AI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틀린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걸 좀 AI를 많이 쓰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되는데 어, 뭔가 AI가 내가 생각지 못한 독창적인 걸 완전히 다 주지는 않아요. 예. 내가 질문하는 방향으로 내가 질문하는 방향으로 AI도 그쪽을 맞춰서 대화를 해. 그러니까 내가 주는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AI가 처음에 답변을 했더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물어보고 이 방향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 AI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답변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서 줘요. 예. 그래서 그 뭐냐면 결국은 그 그래서 이걸 사실 좋은 AI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 한 번 물어보고 나온 답변으로 뭔가 끝이 난다. 예,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결과 못 만들어요. 예. 한 번 결과를 보고 장점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찾으려면은 엄청 많이 찾아봐야 돼.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죠, 그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죠. 검색은 이제 검색은 우리가 어떻게 돼?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올라오죠, 그죠? 정보가 올라와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정보를 우리가 또 찾아야 돼. 다 읽어보고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좋구나. 물론 이제 그 검색이 없던 그 이전 시대랑 비교하면 검색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죠? 왜냐면 그 방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그냥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였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정보가 뭔지를 바로 알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챗GPT 스타일은 방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 방대한 정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 정보만 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예,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그러니까 우리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 자, 어쨌든 높아지는데, 자, 근데 AI가 자기 나름의 어떤 정보를 판단해서 가져왔었을 때, 근데 사실은 이걸 내가 물어봤을 땐 내가 가진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도를 AI가 한 번에 알기가 좀 힘들어요. 이거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구랑 대화할 때도 내가 친구한테 뭘 물어보는데 친구들이 동문서답할 때가 많죠. 내가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두 번, 세 번 다시 물어봐야지. 예. 물어보고 내가 원했던 건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친구가, 그거였니? 하면서 또 다른 대답을 또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 마찬가지. AI랑 대화할 때도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간단한 실습인데, 자, 뭐 컴퓨터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봐도 되고, 아니면 제가 간단히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오케이. 요 프롬프트라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질문. 이 컴퓨터에 우리가 챗GPT에 넣을 때 질문들. 자, 조선시대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던 이생형 학자의 업적과 그가 저선 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줘. 자, 지금 뭐예요?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읽었는데. 뭐가 이상해?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죠, 지금? 이거 혹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다 지금 따로 떨어져 있죠, 그죠? 아니면 클래스에서 수업 듣거나. 오케이. 어, 오케이. 뭐 좀 답변할 수 있는 사람 해도 되고, 없으면 제가 그냥 할게요. 그, 자, 이거는 뭐냐, 이렇게 만든 문제인데, 자, 조선시대 인공지능 연구가 뭐 그런 비슷한 데이터 연구는 있었겠죠. 데이터 연구는 있었지만, 뭐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사용 안 했죠, 그죠? 안 했고, 그다음에 이생형 핵자도 이제 만드는 거. 우리가 지금 생성형 우리가 지금 뭐야 이제 생성형 AI로 공부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생형 학자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 만들어낸 거고. 자, 만들어낸 건데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뭐 챗GPT, 뭐 제미나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근래는 제미나이를 많이 써요. 제미나이 가볼게요.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든 거죠. 아, 자, 뭔가 답변 주네요, 그죠? 아, 자, 조선시대에 만든, 이생이 알리를 그랬는데, 자, 역사적 사실을 먼저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 같다. 조선시대는 인공지능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현대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생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련 학자나 저술 역시 실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오케이. 이건 굉장히, 좀 재미나게 똑똑하네요, 그죠? 네, 그 문제를 일부러 좀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재미나가 벌써 제 질문을 간파를 했네. 그죠? 오케이. 요즘 이제 굉장히 점점 좀 똑똑해지고 있어서. 자, 그래서, 오케이. 이승희 학자가 이제 없었다는 걸 얘기하고, 대신에 이제 현대적 의미의 애는 없었을지라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추천해 주네. 그죠? 세종대왕과 정조.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세종대왕 시대 여러 가지 과학 연구를 많이 했죠. 그죠? 그때 이제, 아마 시계나 뭐 이런 일출일몰, 이런 시간까지 측정하고, 아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이 나름대로 있었겠죠. 그죠? 오케이. 자, 우리 정약용, 어, 학자 적약용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 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 분석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오케이. 자, 이건 아주 잘 대답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럼 혹시 우리가 챗GPT 한번 가볼까요? 챗GPT.
오케이, 오케이. 이거 챗GPT도 오케이. 이것도 잘 찾았네. 예. 이승희 학자가 조선시 없다 그러네. 그죠? 그 조선시대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다 찾아본 것 같아. 그래서 질문한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수한 거를 약간 지적해 주네요. 그죠? 오케이. 자, 조선시대, 그나마 이제 조선시대 데이터 분석 학자들은 이제 뭐 장영실, 아마 장영실이 가장 이제 과학자, 그 당시에 정약용, 하고 홍대용 이런 분들. 네. 오케이. 자, 어, 그, 요즘 생성형 AI 툴들이 조금 더 똑똑해진 것 같아. 예, 예전보다 더. 예, 이걸 찾아냈고. 자, 근데 어쨌든 여기 의도는 생성형 AI도 좀 잘못된 대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꼭, 더블 체크를 하자. 한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진대회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주제를 정해야 되죠. 그죠?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주제를 할 거냐? 어떤 주제를 할 거냐? 어, 자,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 근데 다양한, 지금 여러 카테고리가 있죠. 기계 전자, 쪽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IT, 디자인, 그 다음에 생활형 문제,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문제든 다, 괜찮죠. 사실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문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 자, 이양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그죠. 뭔가를 좀 만들어낼 건데, 그죠? 팀이 돼서 친구랑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할 건데, 이양 우리가, 시간 들여서 할 겸,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임팩트 있는 것들, 그죠? 조금 더 중요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어, 자, 그래서,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자,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파악된 그 문제를 이제 푸는 게 있어요. 푸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보통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이제 어쨌든 문제는 벌써 주죠. 학교에서 뭐 교과서에서 문제가 벌써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그냥 효율적으로 이제 푸는 걸 공부하죠. 그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문제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문제를 찾는 게. 좋은 문제를 찾거나 아주 정말, 그, 크리티컬한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찾으면, 예, 문제를 찾으면, 근데 문제가 딱 나오면, 그러면 이제 당장은 답이 없더라도 문제를 알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답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찾는 능력,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 예. 나중에 이제 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큰 회사에 가거나, 그 회사에서 어떤 내가 리딩하는 어떤 어, 어떤 이사급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리더가 되겠다. 그러면 그 리더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문제를 이제 찾아내는 사람이 사실은. 예. 중요한 문제가 어떤 거다라고 그걸 파악해 준 사람이고 그 문제가 나오면 그 팀원들이 문제를 풀어요. 사실은.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문제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번 창의대회 할 때도 이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뭐 사실 어떤 문제든 다 가능해요. 사실 어떤 문제든 가능한데, 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주변에서 너무 간단한 문제를 하기보다는, 그죠? 어, 이제 우리가 매일 이제 밥 먹으러 가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칠판에 쓰는 그러니까 지우개 가루, 청소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사실 이것도 다 중요한 문제들이긴 한데, 우리가 친숙하고 자주 보는 문제들이니까, 어, 자, 근데 이제 그런 문제만 생각하면, 그런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아마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나름대로 거기서도 임팩트를 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를 좀 더 큰 중요한 문제를, 찾게 되면, 조금 더 큰 어떤 그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진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즘 문제가 뭐냐?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자, 이런 아젠다들이죠, 그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벌써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뭐 구글에서 그냥 간단히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사실 AI 툴에 물어보면 되죠, 사실은.
아, 이거 제가 준비해온 요것도 사실은 요것도 전부 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런 문제들도 제가 다시 그 AI 툴이랑 이야기해서 거기서 제가 아, 그 정보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나랑 이야기하면서 아, 이런 것들을 우리 이번에 경진대회 참가하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조금 예제로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 전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를 조금 파악해 달라.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는 그 챗GPT나 제미니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왜 쉽냐면 벌써 이런 정보는 어디선가 웹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벌써 많이 올라와 있겠죠. 어느 정부의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유엔의 어디 웹사이트라든가 문제들이 많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찾아서 요약하는 거는 우리가 생성력 얘가 이제 아주 금방 잘한다는 게. 예,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다 몰라요. 다 기억 못 해요. 저도 이거 수업 준비하기 전에는 나도 거의 몰랐어. 몰랐지만 수업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성형 AI랑 대화를 하면서 이거 다 찾은 거예요. 찾은 거. 예. 자, 그럼 물어봤더니 이제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니까 아마 이거 아마 그 서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아. 그 약자 동행, 인클루시브라는 걸 우리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자,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겠다. 자, 그런 말들은 주로 보통 이제 우리 약자들이랑 함께 하겠다. 소외계층, 뭐 장애인, 노인들과 함께하는 그 약자 동행. 자,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이 더 오래오래 살 텐데 노인 인구가 엄청 많아지고 또 한국은 이제 그 유아 출생률도 낮으니까 아마 점점 더 이제 그 역피라미드, 그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이제 그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것인지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한국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적으로. 자, 그다음에 여기 지로 임팩트, 지속 가능한 미래.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넷지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탈 때 그 매연가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 이산화탄소 같은 거. 그래서 탄소가 그 공기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이런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아예 없애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걸 안 쓰고 대체 재생 에너지를 찾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려움이 많죠. 왜냐면 대체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공존하는 형태예요. 공존하고 대신에 어떻게든 그런 탄소 배출을 적게 만들고 또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이제 빨리 만들어낼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죠. 자,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이거는 벌써 아까 제가 이거 첫 번째 이야기 때 조금 벌써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로 해서 그 인구 구조가 바뀌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제 노인 어르신들의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문제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왔는데 다들 전공이 다 다르죠. 그죠? 기계, 전기, 전자 크게는 있지만 뭐 IT, 뭐 데이터 뭐 이런 다 들어가죠. 그죠? 뭐 디자인 쪽으로 특화된 학교도 되고 그 외에 또 여러 전공들이 있어서 또 생활 아이디어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요거는 이제 그 예제예요. 만약에 이제 그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아젠다, 국가적 글로벌적 아젠다인데, 근데 이 아젠다를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이 아젠다를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삼성, LG 같은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우리 주제 같은 거, 타픽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큰 주제, 거시적인 걸 가져와도 괜찮아요. 가져오고 대신에 이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로 다시 한번 더 이게 우리가 조금 다시 적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문제를 어, 약간 스코프를 좀 줄여 나가면 돼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자, 그래서 보행약자를 위한 스마트 이동 보조 장치 개발. 그렇죠. 아무래도 기계 전기 전자 쪽은 전기 자동차, 기계 같은 것도 만질 수 있으니까 결국 같이 할 수 있을 테고 IT나 데이터 쪽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 AI 툴 중에 뭐 그 정보, 뭐 뉴스 같은 거 서머리,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시각장애인 분들 위해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뉴스페이퍼가 있으면 우리 그냥 대신 읽어주는 거.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텍스트, 글자가 그냥 우리가 보이스로. 저 그런 AI 툴들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제 그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자, 반면에 또 디자인전 측면에서는
어떤 신체 조건 또는 뭐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적합한 뭐 디자인을 같은 연구할 수 있을 테고 그 외에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뭐 독거노인이 보통은 우리 고독사 이거 외로운 거죠, 그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찾아와 줬는데 이제 이들의 고독함을 조금 더 달래줄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아젠다를 한번 생각해 봐요. 국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런 아젠다를 내가 가진 어떤 경험, 내가 가진 역량, 스킬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한 두 단계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서울시의 실제 정책 방향과 나의 전공 문제를 연구해 경제 출제 기반 주제범을 탐색합니다. 아, 자, 그러면, 오케이. 자, AI 툴을,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교수 한 10년 이렇게 하는데, 좀 바쁘긴 해요. 굉장히 바빠요. 이게, 연구도 해야 되고, 수업도 많이 있고, 그 학생들 이메일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외부 이렇게 또 중요한 강의들도 있고, 그런데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그 이제 뭔가 만들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힘든데, 자, 그래서 요즘은 뭔가가 있으면은 이제, 바로 일단 AI랑 같이 시작을 해. 예, 같이 시작을 해. 어쨌든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일단 AI한테 뭔가를 좀 벌써 요청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네가 한번 먼저 해볼래?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죠. 그럼 이제 AI가 뭔가를 제시를 해줘.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걸 우선 이제 제가 원하는 걸 먼저 알려줘요. 알려주고 그 AI가 제시를 해주면 얘랑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계속 하죠. 나는 이런 부분들 좀 더 강화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좀 한 8, 90% 완성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옵니다. 사실은. 예, 나와요. 그럼 거기서 제가 한 10%만 제가 더 추가를 하면 되죠. 그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AI랑 대화를 할 때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이제 AI가 해줄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자,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자, 각 학생, 각 팀들 입장에서는 무슨 주제를 해야 돼? 무슨 문제 풀어야 돼? 자, 이게 굉장히 막연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도 많고,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자, 모를 때 그냥 그 자신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그냥 AI에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그, 자, 우선 뭐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나는 아예 우리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도 모른다. 글로벌리 중요한 문제도 모른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처음부터 AI한테 그거부터 물어봐야겠죠, 그죠? 어,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대 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죠? 이 챗GPT가 그럼 그걸 보고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나는 이제 이게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약자 동행이 난 정말 관심이 있어. 그죠? 그럼 약자 동행 관심이 있으면 이 약자 동행에 대해서 이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봤었을 때 어떤 팀들은 벌써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걸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약자 동행을 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아직 전혀 모르겠다. 모르면 그러면 이제 요렇게 챗GPT한테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약자 동행을 하고 싶은데 자, 여기서 제가 일단은 이제 오케이. 이게 본인의 어떤 뭐,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본인의 학교라든가 본인 스킬에 맞춰서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일단 넣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하나만 말고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 요청하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 이제 하나만 하면 이제, 왜냐면 이제 이 단계에서는 뭔가를 하나를 빨리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사실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약간 제너레이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AI 툴한테도 이렇게 한 5가지, 뭐 또는 좀 많이 보고 싶으면 10가지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그렇게 요청하면, 이 AI가 다 줘요. 5가지, 10가지. 근데 그렇게 좀 다른 걸 봐야 우리가 그걸 보고 좀 비교해서, 이게 좀 더 마음에 든다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꼭 하나만 요청하지 말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요청을 해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뭔지, 어떤 기술적 구현 방법까지도 이거를 1차적으로 벌써 AI한테 물어봐도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뭔가를 좀 제시해 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걸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뭐라고 주는지. 아, 자, 챗GPT한테, 재미난 애 할게요. 자, 여기서 본 것처럼 제가 역할을 줬죠. 그러니까 지금 AI 보고, 자, AI, 넌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야. 그죠? 그리고 창의 경진대 마스터 심사위원. 꼭 뭐, 심사위원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왜냐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나중에 어제 도시 탐방,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심사위원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역할은 이거는 좀 자유롭게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되고, 어쨌든 그 예제로 제가 이렇게 놓은 거고, 자, 오케이. 그렇게 했었을 때, 자, 벌써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죠. 오케이. 자, 여기 주네. 뭐, 기술의 화려함, 현장의 페인 포인트 보다는, 어떻게, 오케이.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요걸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고. 자, 그 다음에 IT 기공학 융합 기반 양재 동학 아이디어 5개. 참 뭐가 있나요? 오케이. 스마트 지향이 AI 공간인 인지 밴드. 어, 오케이. 자, 이게 지금 누구죠? 오케이. IT 기계공학. 오케이. 융합. 참. 오케이. 요거 좋네. 지금 우리가 이제, 오케이. 요것도 제가 하나 강조할게요. 지금 약간, 우리 캐리고리는 좀 이렇게, 음, 뭐 전기전자, 뭐 IT 디자인, 생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조금 다 연결되죠. 우리가 어떤 문제 풀 때 약간 조금은 기계나 전자적인 요소도 있지만, 아, 이게 어떤 그 IT 프로그래밍 쪽으로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죠? 그거를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또 좋다. 예, 그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확실히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지팡이, AI 공간 인증 밴드. 오케이. 자, 시각장애 앞에 볼 수 없으니까, 이 스마트 지팡이를 이용해서, 하네요. 오케이. 이거 굉장히 또 참신하네요. 그죠? 스마트 지팡이. 우리가 어쨌든, 어떻게 돼? 앞에 안 보이신 분들은 이제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가면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그냥 똑똑똑 그 소리만 듣고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는데, 근데 그 스마트 지팡이가, 아,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저기 뭐야. 요즘 자동차 중에 운전수 없이도 차가 가죠. 그죠? 드라이버리스 카. 그죠? 요즘 그게 이게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이제 AI가 운전하는 건데. 어. 자, 그런 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은 자, 자동차 앞에 센싱이 엄청 많아요. 센싱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앞에 그 눈이 달린 거예요. 자동차 눈이 달렸어요. 눈이 달려서 앞으로 옆으로 뒤로 다 계속 그거를 이제 계속 봐요. 보고 들어오는 정보를 계속 저기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엔진에 연결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정보를 계속 분석을 해서 지금 내가 계속 앞으로 가도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원리를 여기 스마트 지팡이에 접목하는. 그러면은 앞에 안 보이지만 이 지팡이가 똑똑똑하고 주변을 다 봤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스마트 지팡이가 자, 지금부터 3m 지나면 오른쪽으로 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 그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께서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실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타겟 사용자가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사회적 문제는 이렇게 시각작용 지팡이로 지면 장애물 가르칠 수 있는데, 오케이. 그렇죠. 굉장히 자세하네. 그죠? 어, 근데 어쨌든 그 앞에 안 보니까 뭐 오토바이 같은 게 급하게 오면 할 수도 없고, 그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 지팡이에 그런 어떤 그 눈이 달려 있으면 그 멀리서 오는 차들, 오토바이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미리 시각장애 분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러면 오케이, 이런 이제 기계적으로 만드는 방법들,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뭐 프리딕션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케이. 어쨌든, 예, 그런 건 이렇게 나중에 좀 자세히 보시고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일단 예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벌써. 자, 1인 가구를 위한 지능형 낙상 감지 및 자동 완충 에어백 매트. 청각장애인 배달원을 위한 진동 변환 스마트 헬멧. 전통시장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가병의 수직 리프트 장보여 건이 카트. 자, 이거를 우리가 다양한 걸 보는 이유는, 자, 요걸 다양한 거를 예제를 보면, 읽었을 때,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팀원이랑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 어, 새로운 생각이 또 나요. 요거 생각지 못했던.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요게 목표는 여기서 주는 AI가 주는 요거를 똑같이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걸 읽어봤을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접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AI는 3번, 4번 줬는데, 나는 3번, 4번을 합쳐서 뭔가를 하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그래서 친구랑 같이 논의하는, 팀원이 같이 논의하는 중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 그거를 여기 그 AI한테 더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면 좋아요. 예, 더 물어보면, 그걸 바탕으로 AI가 또 더 추가적인 답변을 해줘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고, 그걸 구체화하려면은 이러이렇게 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또 그걸 보고, 다시 또 팀원이랑 또 대화를 나눠보고, 그거에서 어떤 걸 좀 받아들이고, 어떤 걸 좀 다르게 해야 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팀원인 우리 사람, 팀과, 그다음에 AI가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협력. 그죠? 일방적으로 AI가 주는 결과를 내가 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그 처음에 이니시했던 어떤 기초 생각했던 그 방향을 AI에게 제시해주고 AI가 관련 정보들을 좀 주면 그걸 한번 읽어보고 내가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또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작업을 여러 번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AI가 아주 정말 아, 기묘한 어떤 그 비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오케이. 자, 좀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보면 되고. 자, 요거는 오케이. 자, 그렇게들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자, 그 외에 제가 좀 다른 예제들도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좀 자세된 건데, 국가 정책 아젠다 관련해서, 뭐 인구 절벽 초고령화 관련해서, 어,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뭐, 돌봄 같은 것들, 노동 생산성, 이런 이슈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그 AI라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뭐죠? AI 3대 강국이 되겠다. 그죠? 1등이 어디예요? 1등. 자, 1등, 2등이 좀 애매해요. 예전에는 미국이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사실 그 중국 사실은 그 AI 인력이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예전에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박사들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 실제로 그 논문 수라든가 AI 관련된 쪽으로 중국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회사들도 AI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아주 앞서 있는 1등, 2등이고, 이제 그 외 국가들은 좀 많이 좀 처져 있는데, 이제 한국은 어떤 3대 강국으로 가는 게 이제 목표예요.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 중이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이 잘하는 게 있죠. 그죠? 요즘 이제 반도체 같은 건 잘하고, 배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제조업을 잘하죠. 매뉴팩처링. 자, 그래서 이제 그 AI랑 우리가 잘하는 제조업을 합쳐서 스마트 팩토리. 자, 이거는 예전부터도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고도화하는 거예요. AI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공장 만들 때 지금 그 안에 이제 로봇을 다 넣죠. 로봇이 지금 자동차를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공장 안에, 그 팩토리 안에 이제 사람이 없어요. 이제 공장이 자동으로 다 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중요한 화두예요.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 AI도 제가 조금 얘기할 건데, 에이전 AI 시대가 됐죠. 자, 생성형 AI는 저기 챗GPT, 그죠? 그 오픈 AI 챗GPT가 2022년에 열면서 시작됐고, 자, 그 다음에 어디죠? 그 에이전트 AI. 그 뒤에서 제가 설명 나올 건데, 근데 에이전트 AI는 그 조금 더 마치 사람처럼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정보를 모으고 막 그렇게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원래 시작됐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그 클로드라는 그 AI 툴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에이전트 기능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 대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냥 영수증 갖다 주면 텍스 보고서를 아주 나이스하게 만들어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할 일들을 그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피지컬 AI. 피지컬 AI.
피지컬 AI는 로봇이 생각합니다. 로봇. 로봇.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챗봇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챗 GPT 같은 거는 여전히 그냥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만 보죠. 그죠? 근데 아직 그 로봇은 그런 AI 기능도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무거운 것도 들고 그죠? 뭐 사람과 이제 인터랙션 교류를 직접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런 큰 카테고리가 이제 그 피지컬 AI인데 한국이 이제 그 분야에서 좀 주도권을 잡기를 원해요. 현대자동차도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한 4년 전에 인수를 했죠. 미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로봇을 만들고 있고, 뭐 삼성, LG 전부 다, 두산 전부 다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로봇들이 지금 아주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사회적 격차 해소, 안전망 구축. 자, 요걸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 같은 부분들. 자, 그리고 뭐 자본주의 시대는 항상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 특히 이제 교육 같은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모든 기회가 골고루 지는 게 아니죠. 그죠? 아, 조금 어떤 경제력에 따라서 기회가 좀 달라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챗GPT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AI 튜터라고 그러는데 AI 튜터가 생기면, 그죠? 대치동에 학원을 안 가고도 AI 튜터랑 내가 교육을 받는 거야. 이제 제일 좋은 강의 컨텐츠를 배우고 내가 잘 모를 때 제일 잘하는 강사죠. AI 튜터가 이제 내 공부를 이제 한 명 한 명에게 눈높이 맞춰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자, 그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것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어떤 재난 예측이라든가 AI 기반에서 에너지 문제들 이런 것들. 예. 자, 인구 위기. 자, 이런 것들, 이제 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특히 이제 AI 중심으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AI를 좀 해보고 싶다. 자, AI는 요즘 어떻게 돼요? 그, 자, AI. 자, AI를, 자, 요즘 가장 그, 그 산업 분야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화두가 이제 AI 산업이죠. 그죠? AI 산업. 그러니까 챗GPT.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자, 자, 근데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요즘 컴퓨터 공학과 전공하면 원래 취업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왜냐? AI가 코딩을 하니까, 어, 굳이 사람인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지 않아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 사람이 하던 일자리를 AI가 뺏어간 거지. 뺏어간 거지. 그죠? 하는데,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컴퓨터 공학 할 필요가 없네.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되죠. 그죠? 어, 그걸 뭐 안 해도 AI가 다 해주니까.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오케이, 그거는 이제 약간 반만 보는 거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저기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런 큰 회사들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그죠? 아마존, 그죠? 자, 이런 회사들에서 가장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 누굴까요? 누구냐면, 자, 이런 이제 챗 GPT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겠죠? 이제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었고 이제 구글에서는 제미나를 만들었고 그죠? 어,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도 자기의 그록인가 AI 만들었고 자 그런 회사들 만들죠 그죠? 이제 그런 AI 알고리즘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이분들의 연봉은 아주 많습니다. 1년에 뭐 한 몇십억은 기본이고 몇백억씩 받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의사, 변호사들보다 100배, 200배 많이 받습니다. 그 시대가 완전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걸 할 수 있으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조금 약간 뭐 수리적인 문제를 푸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걸 도전해 볼 수 있죠. 이거 도전을 하면, 뭐 의사, 변호사들보다 이제 훨씬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꼭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를 만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얘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스킬이 있어야 돼. 그냥 프로그램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도 사실 좀 잘해야 돼. 그리고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돼.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 10% 정도라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AI 툴들이 요즘 있죠, 그죠? 근데 요즘 이제 AI 툴들은 이제 이것도 두 가지예요. 완전히 챗GPT 같이 완전 펀더멘탈한 AI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앱이나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울 때도 요즘 어떻게 돼? AI 툴로 영어를 배우죠, 그죠? AI가 나와서 뭐 굿모닝 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다가 내가 영어를 실수하면 제 영어도 좀 고쳐주고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제 그런 툴들은 뭔가 AI 어떤 펀더멘탈 AI 알고리즘을 그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아니고 보통 이제 그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애플리케이션 뭐 앱이라든가 그런 웹사이트 툴들 같은 경우는 그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그 안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엔진은 그냥 챗GPT인 거야. 엔진은 제미나이야. 엔진 제미나이인데 근데 영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그런 회사들이 디자인한 거예요. 조금 더 그 소비자들이 좀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일종의 약간 디벨롭먼트를 하는 거야. AI를 엔진을 가지고 내가 응용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응용할 거냐, 어느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걸 만들 거냐는 중요한 거니까. 자, 그걸 하고, 자,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죠? 그 외에는 어, 이제 기존의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어서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예,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AI 툴을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배울 때는 우선은 이제 많은 AI 툴을 사용하면서 우선 이제 이걸 먼저 길러가는 게 중요해요. 이걸 먼저 길러가는 게. 먼저 이걸 길러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AI 툴들을 쓰면서 내가 이 분야를 어느 분야에서 이걸 활용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자기 커리어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이거를 조금 더 내가 이 알고리즘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제 이런 AI 빌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갈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AI 툴을 만들어서 하는 이 그 경험이 아마 굉장히 어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나중에 어떤 그 커리어 정할 때도 도움이 되고.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제로는 뭐 AI in Education이라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스님들도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맞춤형 AI 튜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스님들이 아주 바쁘신데 그 스님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AI를 가지고 조금 자동화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험 실습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미래 직업을 준비할 때 어떤 내가 스킬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AI 툴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특별히 좀 약간 막 경영, 비즈니스에 좀 더 관심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쿠팡 같은 것들, 쿠팡이나 뭐 네이버 이런 쪽에 그 AI 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뭐야, 그 아마존이 예전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이커머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제품 추천. 아까 그 책 추천해줬죠, 그죠?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다른 이런 책을 좋아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추천 알고리즘인데, 이제 사실 그게 거의 그 초기에 AI의 그 가장 첫 번째 사례예요, 성공 사례. 그 이후로 이제 수많은 어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어떤 제품도 살 때 이런 제품을 샀으니까 다른 제품도 사용해 보세요. 이제 그런 추천들이 있겠죠, 그죠? 해주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제 컨텐츠도 만들 때 이제 그런 거 자동화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금융지식 이런 거 중요한데 아니면 뭐 주식 투자라든가 등등등 이제 그런 AI 기반 투자 툴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자율형 인공지능 비슷 에이전트 AI 약간 얘기를 하면은 어, 자, 우리가 할 일을 그러니까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스케줄도 다 짜주고 이메일도 작성해서 보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계전자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피지컬에 좀 관심이 있을 텐데 어, 좀 AI 툴을 활용해서 어떤 그 이제 언제 이 기계가 고장 날 건지 그걸 이제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 미리 예측이 되면 그 고장 나기 전에 벌써 수리를 하면 실제 나중에 고장 나고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 그다음에 지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로 할게요. 그 주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각 팀원들이랑 좀 다양하게 이야기해 보면서 뭐 제가 드렸던 것들을 좀 참고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AI 툴이랑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서 다양하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는 이제 문제를 정했어요. 이제 문제 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려고 그래요. 자, 문제 푸는데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각 회사들마다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에 누가 있냐면 그 프로덕트 매니저라 그래요. 프로덕트 매니저. 그러니까
보통 좀 큰 회사들은 매년 신제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합니다. 자, 휴대폰을 생각해 볼까요? 삼성 갤럭시가 매해마다 새로운 갤럭시 제품 나오죠. 어, 애플 아이폰도 매해 새로운 버전이 나오죠. 그죠?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총괄하는 사람이 이게 프로덕트 매니저인데, 그 프로덕트 매니저 그 1년 내내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만 고민해요. 사실은. 올해는 뭘 만들고, 그리고 올해 내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향후 한 3년 정도. 어, 내년에는 뭘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고, 우리가 프로덕트 로드맵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 제품이라는 게 무슨 제품을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살이 달렸죠. 이 회사가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태될 수도 있고 그 제품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가 그 제품을 이제 공급하는데, 근데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 갤럭시 폰 프로덕트 매니저면 그래서 작년에 쓰던 갤럭시 폰, 올해 쓰던 갤럭시 폰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내년에는 그럼 이거를 뭐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볼까? 아니면 이거를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하게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고객들도 그게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뭐냐면 이걸 제품 중심으로 생각이 돼요. 제품 중심.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한데 이 제품을 조금 더 잘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좀 더 빠르게, 좀 더 가볍게, 좀 더 크게, 좀 더 가볍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제 그렇게도 뭔가 임프루먼트는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제품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품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제품들은 기존 제품의 그냥 아류작이에요, 아류작. 자, 아류작이 뭐예요? 기존 제품보다 조금씩 개선된 거예요. 사실. 조금. 그러니까 작년에 쓰던 갤럭시 폰보다 조금 뭔가가 빨라지거나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큰 회사에서 여러 제품들을 쓰고 큰 회사들은 또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새로운 제품도 있지만 기존 제품보다 조금씩 개선한 제품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제품들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티븐 잡스 아저씨가 애플 아이폰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이제 세상이 깜짝 놀랐죠, 그죠? 깜짝 놀랐죠. 예. 이제 그런 류의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없는. 이제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쨌든 큰 주제에 어떤 하고 싶어 하는 문제를 이제 대략은 생각을 했어요. 그죠? 대략은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바로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지 말고, 우선 그 다음 단계 꼭 중요한 거는, 자, 이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이 누군지. 자, 여기서 사용자 중심의 문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스킵하는데,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사용자 중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대폰을 예를 들면,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다양하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는 경우도 있고, 뭐, 10대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물론 이제, 그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는 휴대폰이라 그러면,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휴대폰을 쓸 때,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죠? 시력이 안 좋으니까, 글자가 작으면 볼 수도 없겠죠. 그죠?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어. 그죠? 그래서 그 사용자,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 휴대폰을 쓰신다면 그분들 관점에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 자, 우리가 그걸 이제 페인 포인트라 그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이게 이제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고객의 니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정말 원하는 걸 찾아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럼 고객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그거랑 이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연결돼 있어요. 고객이 가장 이 제품을 쓸 때 또는 대부분 경우에는 어, 고객이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런 제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 고객이 정말 그 생활 가운데 불편하게 느끼는 게 뭐냐? 자, 그걸 꼭 반드시 찾아야 돼. 반드시 찾아야 돼. 제가 대학교 그 제품 이 수업을 이제 매년 하는데 할 때 이제 항상 이걸 강조해요. 만약에 자 제품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이제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여러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데, 자 만약 너네 팀에서 이런 어떤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될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어떤 페인 포인트를 찾지 못했다면, 그러면 아예 제품을 만들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페인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고객이 정말 필요한 그 니즈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기존 제품보다 조금 좋은 제품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배터리가 조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그죠? 그냥 그냥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커지는 스마트폰 뭐 이런 느낌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단계.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사실 AI를 쓰냐 안 쓰냐 보다도 요 단계를 밟느냐 안 밟느냐가 사실은 가장 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예. 아주 아주 정말 중요한 제품인 나왔다 안 나왔다 할 때 이 부분을 잘 거쳐가냐 안 가느냐. 그리고 사실 이걸 할 때는 사실 AI 툴이 없어도 돼. AI 툴 없이도 어쨌든 그 타겟 고객을 찾아내고 그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찰한 다음에 그분들이 느끼는 페인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면 AI 툴이 없어도 뭔가 어떤 게 나와요. 나와요. 예, 나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AI 툴을 쓰는 거는 이제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AI 툴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도와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다 만날 수는 없지만 AI 툴이 좀 대신 만나준다고 생각해도 되죠. 자, 오케이. 자, 그런 거고요. 자, 페인 포인트 사용자 예정 지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그 사용자가 그 어떤 환경에서 뭐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 어 동네 마트 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쿠팡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고객이 거친 단계가 있죠. 단계가 있죠. 그죠? 뭐 이마트에 간다. 카트를 끌고 간다. 뭐 끝마치고 들고 온다. 또는 그다음에 아니면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본다. 라든가. 고객의 어떤 그런 이 구매를 하기 를 위해서 거치는 단계가 있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고객의 커스터머 저니라 그래요. 커스터머 저니. 한국말로는 여정지도. 유저 저니 맵. 저니가 여행하는 거죠. 그죠? 그 단계를 여행하는 거야. 각 단계마다. 예.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각 단계들마다 이 사용자, 이 고객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지도 유저 전이 맵을 좀 매핑시켜서 각 단계마다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그런 어떤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걸 다 찾고 나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how might be we.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자, 고객의 페인 포인트, 어떤 그 고객의 중요한 니즈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볼 수 있을까? 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자, 예제로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자,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어,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자, 자, 우리가 지금, 오케이. 자, 그, 다리 아픈 할머니를 돕는 형태로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부터 연결하면, 그 약자 동행이라는 어떤 그 주제로 시작해서 쭉 봤는데, 그래서 그 나는 어쨌든 우리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걸으실 때마다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좀 도와주는 걸 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됐으면, 어, 자, 그러면은, 그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건 AI랑 같이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AI랑 하기 전에 그냥 뭐 집에 할머니가 계시면 아니면 그 옆집에 할머니 계시면 일단 그 할머니가 생활하는 걸 한번 지켜보세요. 그죠? 이 할머니가 뭐 슈퍼에 가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아파트 계단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죠? 그걸 좀 관찰해 보면 이 할머니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단계를 거쳐갈 때 불편해하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자, 그걸 찾는 건데, 이제 우리 관찰도 하세요.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AI 툴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을 좀 적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역할을 줍니다. 이번에는 AI 보고 이제 할머니를 하라 그래요. 무릎이 아픈 할머니를 맡아라 그러고, 어, 그리고 좀 아파트 중에 약간 다세대 주택 2층에 조금 이제 걷기에 좀 불편한 그런 환경이죠. 그러니까 80세 김영희 할머니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AI 보고한테 이 역할을 주는 거예요. 주고, 자, 할머니 혼자서 동네 전통시장 슈퍼마켓에 걸어서 장을 보러 가실 때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힘들고 서럽고 신체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순간 세 가지만 할머니의 말투를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요 질문이 뭐죠? 요 질문. 아, 이렇게 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 중에서 하는 활동들 집에서 살펴보니까 뭐 전통시장 가거나 슈퍼마켓 가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로 가거나 이제 보통 보니까 이제 이런 것만 하는 할머니가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할머니가 어떻든 어느 단계에서 조금 고통을 느끼시는지. 예. 자, 그게 이제 일종의 이 고객의 사용자의 어, 이제 저니 맵 상에서 어떤 그런 페인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렇게 물어보면 자, 오케이. 이건 제가 벌써 카피를 해놨는데 답변을 자, 이거를 이제 상하면 이제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이제 각 팀에 살 때는 조금 이거 상황을 바꾸세요. 그 본인 팀에 맞춰서, 그러니까 본인 주제에 맞춰서 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애가 최대한 이제 할머니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봤더니 2층 계단이 힘드신가 봐. 그죠? 내려갈 때, 올라올 때, 아, 에베레스트, 아주 높은 산같이 느끼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오케이. 할머니의 페인포인트 중 하나는, 계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알게 되죠? 자, 두 번째, 보도블록은 왜 그리 뛰어나 있고, 턱은 왜 그리 높은지. 아, 지금 이제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다 걸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이 걷지 못한 경우도 있지.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제 보도블록 같은 것도 이제 불편할 테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란 전동 키보드가 아주 빠르게 지나가죠, 그죠? 그래서 많이 못 피하고 부딪혀가 다치기도 하시고, 그죠? 예,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네,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고객들의 목소리. 예. 근데 이거 꼭 이제 꼭 AI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만약에 이제 그 목표로 하는 고객이 뭐 집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누구 분이라든가 있으면 그냥 실제로 그냥 인터뷰를 해도 돼요. 예. 그게 더 좋을 수 있어. 예. 자, 그러면 오케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 약간 해결책도 달라고 적었죠, 우리가. 그죠? 답변이 끝나면 다시 전문가 돌아와서 세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How might we 질문 세 개를 정리해줘. 라고 이제 요청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거기에 문제를 파악을 했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는 이세 가지 문제였죠. 진짜 지우. 달걀 한 판, 지우. 자, 오케이. 됐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그 할머니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 조금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싫어한다 하셨죠. 그 무릎이 많이 아프고. 자, 그거에 대해서 수직 이동 및 낙하 위험 해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 다세대 지주대에 거주하는 관절염 어르신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느끼는 낙상 공포와 무릎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죠? 자, 그 할머니가 그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꿔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 how my wit 이건 이제 영어인데 how my wit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없애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여기 답변 적으면 되고 다음에 오케이 그렇죠. 음, 자 그것도 있고 도배된 신체 가부 해결 오케이 이것도 있고 기가 중 물바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결 물림이 싸우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구매 물건 실용적이게 자 오케이 자 이것도 다 같은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그 대략 알겠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자,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이제 그 주제를 이제 구체화할 때 구체화할 때 아, 일단 구체화할 때도 AI 툴 좀 도움 받을 수 있고 이제 구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 제품을 사용할 사람 그죠? 그리고 우리가 타겟 유저라고도 하는데 그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파악을 해야 돼. 그죠? 정말 이 사용자가 느끼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게 페인 포인트죠. 그죠?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앞 단계를 밟았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품 만들 거예요. 자, 제품 만드는데, 자, 근데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검증을 좀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앞에서 대략은 있지만, 이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빌드업을 해요. 자, 여기 이제 스캠퍼라는 방법이 있는데,
오케이. 이건 영어 약자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뭔가를 좀 대체하거나 결합하거나 수정 또는 다른 용도 등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예. 하는 건데 이것도 예제를 보여줄게요.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오케이. 그냥 제품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제품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가 이제 가능할지. 예.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실습 아이디어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도 초안쓰기. 이렇게. 실습 목 평범한 아이디어 최신 AI 기술 전문가의 핵심을 얻으라 생각하는 비즈니스 고입니다. 네. 자,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김해 할머니 있다 이동 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스마트 보행기. 스마트 보행기 아이디어. 스마트 보행기 아이디어를 냈죠. 자, 이 아이디어를 오케이. 어, 자, 어쨌든 스마트 보행기라는 건 이제 아이디어인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아직 없는 상태죠. 그죠? 없는 상태. 이제 그런,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 평범한 아이디어를 이 스캠퍼 기법이라고 해서, 요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안에 이제 콤바인도 있고, modify, 재생에게 뭐,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어, 자, 그리고 어떤 제품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신탁하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또 AI한테 먼저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죠? 시켜보면, 어, 그러한 답을 줍니다. 답을 주는데, 한번 볼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단계를 사실 이제 AI가 다 이렇게 한 번씩은 주는데, 그 앞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치사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목표 방향에 맞춰서.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스캠퍼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그죠? 그럼 여기서 약간 업그레이드 방법을 제시해주면 이걸 읽어보면 뭐 우리가 또 더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나겠죠. 그죠? 그럼 그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더 덧붙이면 돼요. 오케이. 어, 자, 오케이. 요걸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어, 어쨌든 여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뭐야? 자, 스캠퍼 기법. 오케이, 스캠퍼 기법. 자, 이 스캠퍼 기법을, 어, 아직 안 해봤죠. 여기서, 자, 이 예제에서 이제 그걸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콤바인은 이제 결합하는 거. 결합하는 거. 무거운 짐을 들고 2층 계단을 올라갈 때 길거리에 실 곳이 없을 때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결합하는 아이디어인데, 계단 등반용, 분리형 카트 결합. 보행기 본체와 장바구니 카트가 자석으로 탈부되게 소개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 보행기가 있겠죠. 이 사람 잘 안 보이니까. 이 보행기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테고. 거기 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장바구니 카트를 자석으로 이제 붙이는 거예요. 아, 붙이면 안 떨어지겠죠. 오케이. 자, 그런 아이디어도 가능하고.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평지에 승질한 보행기처럼 다니고, 어, 오케이.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 콤바인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예. 그렇게 합쳐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modify. modify는 수정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가 가능해지도록, 뭔가 이제 AI를 접목하는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스마트 비행기에,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제품을 좀 구체화하는 거야. 그 아이디어를. 그, 각 타겟, 고객의 그 니즈를 분석을 해서 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좀 더 구체화 단계인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 스캠퍼 기법을 쓰고, 어, 자, 뭔가를 좀 결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뭔가를 수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수정하는 것들, 를 해보고, 그 외에, 오케이.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요청했죠. 빈스 모델 조회. 자, 여기서 이제 빈스 모델 정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스윙 모델, 오케이. 자, 여기서 한 8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자, 보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제품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타겟 구매자를 고객 세그먼트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파는 걸 이걸 B2C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B2C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케이. 다른 이제 B2C라는 거 오케이. 타겟 구매자. 잠깐만.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를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한테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한테 판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시니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직접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가 되는 거고 어르신들.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자 아무래도 조금 아프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금방 사시겠죠, 그죠? 이런 어르신들인데 좋구나. 어, 오케이. 또는 이제 공공시장. 이게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에서 아무래도 이제 거버먼트에서 이렇게 저 노인분들을 많이 돌보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카트 같은 거를 거기다가 이제 정부 기관에 공급하는 거죠. 예. 하면 정부에서 구입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구입했다는 어떤 인증도 받을 수 있고. 자, 그다음에는 오케이. 자, 그게 이제 고객적 측면이고 그다음에 가치 제한, 밸류 프로포지션. 자, 요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수직 이동의 혁신. 아, 그러니까 이제 각각 우리가 몇 가지 제품을 제안했죠. 그래서 각각 제품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예제가 있어요. 전통시장 장바구니와 보행기 본체가 분리되는 계단 등반연, 분리 같은 메커니즘 통해, 아, 자, 오케이. 자, 고객을 정의했죠. 자,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진짜 그 진정 가치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자, 우리 제품 여기 지금 전동차인데, 여기 재밌네요. 그죠? 수직 이동의 혁신. 자, 전동시장 장보건이 보행기 본체가 분리되는 계단 등 방향 분리 같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쁜 계단을 올리는 스러운 깔. 자,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건 이제 같이 제하는데 어떤 제품에 따라서 다른데, 자, 아까 전에 우리 수직 이동 이런 얘기 했었고 낙상 위험을 이제 완전히 막아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정서적 또 고립감 해소 되는 것 같이. 다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그 이걸 이제 그 제품을 우리가 실제 이제 판매를 위해서 그런 걸 고민하다 보면은 자, 우리 고객과 어떤 그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이제 맺어 나갈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오케이,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객들을 우리가 뭐 패밀리 서비스라든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특정 로열 커스터머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좀 해보시고요. 오케이. 그 자원. 그 제품을 만들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지. 예. 기술 특허 및 알고리즘. 계단 등방면 탈부착 메커니즘 특허 기술과 자율 안전 브레이크를 구동 알고리즘 그리고 시니어 맞춤 분석해야 돼. 오케이. 자, 이런 게 누가 벌써 지금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건 이제 제가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거를 조금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좀 좋긴 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는 자, 오케이. 그럼 이제 필요한 자원들, 이것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판매하고 하려면은 이제 여러 이제 파트너 기관들도 좀 필요하다는 거고, 자, 이런 거를 한번 읽어보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사업화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수입도 있지만 비용도 있죠. 이걸 다 감안해서 여전히 다그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수익 모델인데, 만약에 수익을 낼 수 없다면 그러면 뭔가 이제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수익 모델. 자, 이거 수익 모델 여러 가지 예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돌봄형 어떤 카트를 만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자, 구독형 모델, 구독형 모델, 넷플릭스. 넷플릭스 한 달에 얼마 내고 계속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를 원래 사려면 비싸잖아요. 그죠? 그, 마트, 카트 같은 거. 그래서 그냥, 그냥 한 달에 뭐 10만 원만 내세요. 그러면은 계속 쓰다가 고장나면 또 새 걸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구독형 모델이죠. 그다음에 B2G 공공, 자, 지나가 거버먼트를 죠.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책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고, 아, 오케이. 그다음에 뭐 그걸로 이제 또 광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할머니들이 많이 타시니까. 네, 어쨌든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그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일단 이런 정도로 보시고 나중에 좀 필요하면 제가 좀 더 추가 설명 좀 더 해드려도 되고. 자, 자,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자, 파트 5.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해서 어쨌든 저기 제품 어떤 주제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사용자, 그 우리 할머니를 깊이 있게 살펴봤죠. 그죠? 살펴보고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AI 툴에서 물어보거나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좀 냈어요. 아이디어를 냈고. 아직 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이제 만들어봐야지. 만들어야 되는데, 자,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이제 AI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만드는 것도. 자, 이때까지는 앞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 다 도움받으니까, 챗GPT나 제미한테 받으니까 되는데, 자, 나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자, 어떤 제품 만드는지 도움 받는지 한번 해봅시다. 인간 지문 답변을 해봐서, 오케이. 자, 여기서 그 생성형 AI랑 에이전 AI를 차이를 볼게요. 아, 자,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보여줬죠? 우리 질문하면 답변하죠, 그죠? 질문 답변. 근데 그 생성형 AI는 보통 이런 정도까지. 뭐,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사진을 만들어주는 정도. 그런 정도고. 근데 에이전트 AI는, 자, 우리가 목표를 줘요. 목표를 주면, AI가 막 판단을 해. 판단을 해. 예.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뭐, 창업 에이전트라고 합시다. 창업 에이전트. 그러면 내가 이런 이유로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에이전트 AI가 그 창업에 필요한 어떤 뭐, 제품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고객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뭐 서비스 웹사이트 어떻게 만들고 등등등을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그런 걸, 이제 그런 에이전트 생각해요. 예. 사실 에이전트라는 게 뭐죠? 우리가 여행 갈 때, 어, 여행사도 에이전트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부킹하고 다 해야 되는데, 여행사가 뭐야? 그 비행기 부킹하고 다 해주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여기 그 에이전트 AI 툴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피지컬 AI, 중요하죠. 그 피지컬 AI는, 오케이. 이런 에이전트 AI에다가 이제 피지컬까지 같이 이제 결합하는 거예요. 네, 결합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하는 이제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앱을 많이 만들어요. 아니, 웹사이트도 괜찮고,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 앱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자, 그중에 아마 들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러브 오브, 앱이라고. 자, 자,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그 컴퍼니 뭐죠? 그 웹사이트 만들죠. 웹사이트. 웹사이트도 만드는 것도 한 두 달씩 걸려요. 두 달씩. 예. 컴퓨터 엔지니어들 불러서 한 두 달씩 걸리는데, 어, 이제 그것도 너무 오래 걸리죠. 이제 너무 오래 걸리고. 자, 그거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말만 하면 이제 바로 만들어져요. 웹사이트도 만들어주고, 앱도 만들어주고. 어, 자, 그러면, 잠깐 이게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한번 가볼게요. 어, 뭐, 앱이, 뭐, 오케이. 자, 이제 뭔가 만들어줘요. 그앱 같은 걸 만들어줘요. Something Lovable. 오케이. 이거 굉장히 큰, 유명한 회사인데. 아, 잠깐만, 이게 될지 모르겠네. 한국말을 이해하려나? 한번 해볼게요. 자, 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할머니를 도와줄 건데, 그 우리가 스마트 어떤 보행기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어, 근데 이제 만들려면 사실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 뭔가 있어야 돼.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이제 그 전에, 어, 우리가 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그 자녀들이 궁금하잖아. 그 회사 갔을 때 우리 할머니가 안전하게 계신지. 그러면은 안전하게 계신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앱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앱. 자,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그냥 해볼게요. 입력 볼트. 자,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니 스마트 보행기 쓰실 건데 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앱으로 한번 계속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자, 그 앱에 이제 필요한 어떤 뭐 유저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요청을 해. 뭐 이게 어머님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그 보행기 데이터들 같은 것도 보고 싶고, 예, 오케이. 자, 우리가 필요한 걸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적기만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걸 보고 싶어.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돼. 라고 했죠. 오케이. 자, 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로그 해야 되는구나. 제가 구글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뭔가 만들어야 되네요. 그죠? 어, 오케이, 프로덕트로 합시다. 됐죠? 오케이. 자, 이러면 로그인 된 거예요. 예. 아마 이게 공짜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제가 카피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이거 만들어달라고. 자, 한번 요청해 볼게요. 자, 그 앱에다가 이제 이런 게 있기를 우리가 이제 원한다고 이제 요청한 거예요, 지금. 예, 요청한 거고. 지금 이제 열심히 분석하고 있죠. 아, 제가 벌써 일하고 있어요. 이제 보이죠? 워킹, 디자이닝. 아, 자, 대시보드 또 만들고 있네, 벌써. 예. 뭐 엄청 빠르죠, 그죠? 어, 지금 대시보드 만들고. 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만들 동안에, 잠깐만, 그럼 제가 이미 좀 카피해둔 걸 먼저 좀 보다가, 저거 다 나오면 다시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오케이. 이게 첫 번째는 안심케어 모니터링 대시보드 만든 거였고, 요거 두 번째. 요거는 나중에 각자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할머니용 초간편 음성 연동 화면 만들기.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스마트 보행기를 타고 다니실 거야. 다니는데, 어, 근데 그 자리에다가 이런 뭔가 좀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여기다가 음성을 연동해서, 할머니가 뭘 시키면 이제 그걸 입력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시킬 거예요. 이제 80세 할머니가, 그러니까 스마트 보행기 타면서 볼 수 있는 화면. 그죠? 디스플레이. 이걸 만들어줘. 그러면 글자 크기는 좀 큰 게 좋을 테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버튼 같은 거 엄청 좀 커야겠죠, 그죠? 좀 크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된 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좀 말로 시키는 게 좋죠, 그죠? 말로. 나 시장 갈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면 그런 아이콘 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음성 인식이 돼야 돼, 그죠? 할머니가 말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I 에이전트는 이제 좀 그 답변을 좀 해줘야 돼. 예. 그러면 답변도 AI 에이전트가 이제 말로 해주면 되겠죠? 그 영희 할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그리고 그 아주 상냥하게, 그죠? 자, 그렇게까지 요청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런 거 만들어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긴급 사태가 터질지 모르니까, 자, SOS 버튼 같은 것도 하나 넣어주면 자녀라든가 119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죠? 오케이.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안 할게요. 요건 나중에 집에서 이걸
아까 제가 드린 그 러버브 말고도 몇 개 돼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한번 해봐요. 거기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지고 자, 이건 아까 한 것처럼 이제 그 여기 요 웹사이트에 가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냥 그 회원 가입만 하고 거기 그 창에다가 원하는 어떤 거를 그냥 넣기만 하면 돼. 넣기만. 예, 넣기만 하면 돼. 자, 넣기만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거 오늘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것도 마치 챗GPT랑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먼저 그 앱이 뭔가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나왔나? 뭐 나왔네, 벌써 나왔네. 예, 나왔네. 자, 한번 봅시다. 자, 오케이. 대시보드 구현 완료. 디테일. 블루 밑에 톤을 어머니 상태 위치도 변경이 되는 그런 거 하늘 보이는 기아 오케이. 나 대시보드를 만들었대. 대시 만들었고 이건 좀 설명을 했구나. 오케이. 구현 완료. 디테일. 안심 케어. 자, 그럼 나는 이게 대시보드야. 대시보드. 대시보드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아마 요거 클릭하면 아마 이건 지금 그 아마 그 아들이나 딸이 쓰는 거예요. 거기 전화 걸면 아마 할머니가 바로 봐줄 수 있을 거예요. 받고 그다음에 할머니 위치 실시간 위치까지 알 수 있어. 전통시장에서 지금 어디 계신지. 구글 맵 같은 거 연결됐네. 그죠? 그다음에 거리 시간도 볼 수 있고 할머니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행기 배터리가 충분한지. 그죠? 그 보행기 다니면서 그 센싱이 있어서 그 낙상 위험이 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오늘 운동을 얼만큼 하시는지 이런 게 다 나오죠. 네, 오케이. 그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금방 만들어졌죠? 이거 앱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쓸 수 있어. 여기 웹 링크인데, 잠깐만 한번 봅시다. 이게 나왔으니까.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죠. 제가 시간 한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한 5분만 더 끝낼게요. 자, 이 챗에다가. 자, 거기 클릭해 가보세요. 가보면 여기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자, 볼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나왔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1차 드래프트고, 이거를, 더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다 입력을 다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 있죠. 여기다가, 아, 오케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덜 쓸 수 있어요. 뭔가 더 추가해달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벌써 이 러버블 AI가 자기가 이제 제안한 거예요.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더 달아달라. 낙상 경보 모드를 추가해달라. 위치 지도 시간 축을 만들어달라. 그죠? 알람 필터 및 설정해달라. 그죠? 그러니까 옵션 준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거 밑에 있네. 제가 그걸 눌렀죠. 누르니까 지금 이거죠. 자, 낙상 위험이 감지되면 화면에 즉시 경보모드 강아지 nom량을 표시해줘. 했죠.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보고 원하는 걸 적으면 돼요. 적으면 그럼 뭐 어떻게 돼?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띵킹하죠. 띵킹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앱을 또 수정을 해. 이 우리가 지금 요청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프로토타입 같은 걸 만드는데 금방 만들 수 있죠. 그죠? 아주 금방 만들죠. 아주 금방 만들기 때문에 한번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금방 만들어 보고 괜찮은지 이 딱 만들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또 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자, 이걸 또 이렇게 계속 또 좀 만들고 있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자, 만들고 있고. 자, 오케이.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이게 한번 만든 걸 끝이 아니라 그 이 초안에다가 계속 원하는 걸 계속 요청을 해요. 그죠? 요청을. 예. 그래서 그 완성도를 계속 높여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요청은 누가 한다? 요청은 이제 그 팀원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의 주제에 맞게. 그죠? 이런 것들 더 만들어 보는. 이렇게도 트라이 해보고 저렇게도 트라이 해보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일 좋은 걸 만들어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걸 다 만들고 나면 그 URL 주소 아까 제가 공유 드렸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앱으로 만들어서 그건 다들 접속해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럼 요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우리가 저기 그 전자기계 요거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죠? 자, 그 학생들은 그냥 앱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피지컬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잖아. 그죠? 자, 그건 좀 어려운데, 사실 좀 어려운데.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챗GPT, 뭐 제미나이 이런 건 뭐야?
이런 거는 그냥 그것만 있어요. 그죠? 그 화면만 있어서, 거기 화면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근데 앱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화면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스마트 전동기를 실제 만들기는 힘들잖아. 뭔가 하드웨어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자, 요거는 아마 지금 여기서 다 해볼 수 없지만, 자, 앞서 기획한 AI 기반 자율주행 스마트 보행기에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에이전트 AI를 탑재하려고 해. 자, 사용자인 할머니 보행기에 대고 나오는 시장 갈래라고 한마디만 했을 때, 보행기 속 AI 에이전트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주변 환경 및 데이터를 판단하여 할머니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자율실행 서비스 시나리오를 5단계를 상세히 짜줘. 라고 이제 요청하면 돼요. 자, 이 요청은, 자, 이것도 그냥 이거는 챗GPT나 제미나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짜줘. 해줘도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좋은 것 중에는 이제 클로드가 잘해요. 클로드. 네, 클로드. 아, 자, 근데 오케이. 이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챗GPT랑 저기 제미나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미나에 한번 더 넣어봅시다.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 전동기를 만들 거야. 이제 스마트 전동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런 이제, 근데 스마트 전동기가 할머니가 딱 타면 스마트 전동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우리가 개입 없이. 그죠? 어, 그걸 위한 지금 5개 단계를 이제 요청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이전스가 확인한 데이터. 오케이. 그러니까 나 시장 갈래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소 가던 그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구현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로직들. 그러니까 로직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로직들. 그러니까 이 로직을 나중에 어쨌든 좀 뭔가 이제 컴퓨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을 따로 또 하긴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로직을 좀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출발 전에 디바이스 안전을 진단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확인하겠죠.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로 최적화. 그렇죠? 좀 빠르게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해주고 실시간 동쪽 위험 및 해피 및 주행 제어. 그렇죠? 뭐 오토바이가 막 온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피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목적지 도착 및 보호자 안심 알림. 이제 그런 것도 하면 좋겠죠. 그죠? 오케이. 자, 자, 그게 되도록 한 거예요. 자, 그게 됐고. 자, 그렇게 보면 돼요. 제가 이건 다 카피해놨는데, 그렇게 보시고. 아마 팀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를 피지컬 AI까지 가는 팀이 있을 테고, 피지컬 AI 없이 그냥 뭐 앱이라든가 또 다른 걸로 이제 디자인으로 하는 팀도 있겠죠. 그죠? 해보고. 자, 그럼 피지컬 AI 여기는, 자, 이거는 아마 학교들마다, 저기 고등학교들마다 또 여러 가지 그 리소스가 있죠. 그죠? 뭔가 좀 메이커 스페이스, 뭔가 뭐 전기, 전자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이제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일반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회사 알죠? 엔비디아 회사. 요즘 그 AI 쪽에 가장 큰 회사. jensenhuang 있는 회사. 자, 거기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어요, 사실은. 그 AI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는 엔비디아, 제슨 나노, 뭐, 이런 거 등등등 있는데, 있고, 근데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있어요. 플랫폼도 있고, 자,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조금 활용해서, 근데 조금 사용 방법을 배워야 돼. 좀 배워서, 거기다가 이제 카메라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오픈 API, 이건 연결만 하면 돼요, 연결만. 예. 그럼 연결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거는 또 다시 우리가 제미나이 같은 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는지를 해주고. 자, 그건 이제 엔비디아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우드 중에 그 AWS, 이거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AWS에도 굉장히 많은, 어,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다 로봇이 많아요. 로봇 만드는 건데 그 로봇에 여기 소프트웨어 플랫폼 있는데 여기 IoT 코어 로봇 러너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보행기 바퀴 모터 상태 같은 걸 이제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베드락 그러니까 아마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구현이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요 세 번째 요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받긴 받았는데, 근데 이거는 그 팀별로 한번 찾아보고 가장 사용하기 쉬운 걸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하드웨어는 이런 거 라즈베리 파이 해서 뭐 마이크로 카메라 센서들 연결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연결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구현하는 거. 예. 근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AI 툴에 제미나 같은 데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피지컬 AI 툴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려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럼 다 됐습니다. 그럼 다 됐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할 때, 어, 사실 이제 너무 우리가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학생 그 그룹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뭐 큰 회사들처럼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범위 스코프를 잘 정해야 돼요. 잘 정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보여준 것처럼 아까 앱 같은 거는 금방 만들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아마 하루 이틀이면 금방 만들어요, 사실은. 근데 금방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하드웨어, 아까 세 번째 방법 중에 요것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돼요.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어, 한번 아마 여기 제가 마지막 설명드린 이 부분들은 아마 전부 다 충분히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근데 그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뭐 제가 오늘 드린 그 레슨의 중요한 부분은 저도 다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준 걸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미나는 챗GPT에게 내가 요걸 만들기 위해서 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더 줄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쓰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제 나중에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그 창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그 웹사이트 하나 만들만 해도, 컴퓨터 엔지니어를 하이어링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AI 툴 가지고, 요즘 1인 창업이 굉장히 많아요. 1인 창업.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왜냐하면 AI가 대신 해주니까. 그죠? 아이디어도 만들고, 창업도 해주고, 어, 그것도 구현할 수 있고, 앱도 만들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금방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되죠. 예. 그걸 좀 익히고, 자, 그렇게 이제 다 이제 만들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제 또 보호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AI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계획서 물어보면 이 대답을 해줄 거예요. 이 대답을 해주고, 어, 그다음에 나중에 그 사실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큰 사업을 하려면 약간 좀 이게 자본이 필요해요. 뭔가 이제 회사를 인베스트ment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피칭 같은 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떻게 만드는 걸 좀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만드는 거는 약간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큰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그 문제를 내가 이제 풀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하는, 이제 그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드릴게요. 자, 제가 시간을 15분이나 더 사용했네요. 좀 늦어져서 죄송하고. 그, 어, 오케이. 혹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뭐,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있으신 분은 제가 질문 조금 받을게요. 먼저 가셔야 될 분은 가셔도 돼요. 네, 가셔도 되고, 정말 뭐 궁금하다. 질문해야 될 게 있다. 아, 는 제가 추가 질문 좀 받을게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 답변해 주실 거라서 채팅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전 질문이셨네요. 그죠? 아이디어 만드는 연관된 방법. 예. 요건 제가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이디어 만들고 있는 거. 오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참고하시면 됐고. 자, AI 활용 한계점. 이것도 아까 제가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어, 빨리 찾아주고, 나 좋은데, 어, 일단 AI도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 많아요. 이게 이제, AI가 어떤, 한 번에 제일 좋은 어떤 그런 결론적인 걸 준다기보다는 뭔가 나왔을 때 내가 추가로 계속 물어보면서 내가 가는 방향을 계속 얘기를 하면 AI는 그에 맞춰서 또 답변을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AI가 좀 바이어스 돼 있지. 그러니까 대화를 내가 질문하잖아요. 내가 질문하는 방향으로 AI가 그걸로 맞춰가요. 내가 이걸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AI는 거기에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AI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주기보다는 그 자기랑 대화하는 사람에게 그 비율을 좀 맞춘다 그러죠. 비율을 맞춰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르게 보면 뭐냐면 결국은 AI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 모든 정보를 찾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혼자 다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지, 얘가.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고 최종 결론을 내고
어떤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건 내가 계속 질문을 하고 내가 그 방향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주체는 내가 돼야 돼. 알겠죠?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어, TTS가 뭐죠? TTS는 잘 모르겠는데. TTS? 어, 음성 어, 더빙인 건데, 네, 그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AI가 아, 있는지. 그래요? 아, 음성 더빙. 아, 오케이. 아, 음성 더빙, 무료, 오케이. 그리고 영상 만드는 거, 아, 이런 거. 자, 요런 게 사실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비디오 만드는 거 엄청나게 많은데, 아,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사실은 저한테 물어본 질문들을 저보다도 그냥 여기 AI가 훨씬 더 잘 답답해요. 이렇게 보시죠. 무료 영상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무료 영상, 아, 오케이. 여기서 안 나왔네. 아, 그 비디오 제너레이터 툴들은 엄청 많죠. 저기 오픈AI 여기도 아마 챗GPT도 될 테고, 오케이. 여기 저기 나오네요, 그죠? 구글, 구글 배우도 있고, 런웨이, 예, 오케이. 여기도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많이 쓰고, 데모도 있고. 근데 사실 여기 비디오 그 제너레이터는 요즘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봅시다. 음성 더빙이라고 했죠? 예, 뭐, 이런 게, 텍스트 스피치? 이거였구나. 예. 그쵸. 그죠. 보통 이런 게 많죠. 그죠. 말로 해서 이제, 음성을 나오는 거. 11 랩스, 타입캐스트, 글로벌 타임. 예, 이런 게 많이 있네요. 오케이. 이런 거 뭐 하나씩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질문. 그, 발명품 설명 양식과 짧고 특성이 하는 분 한마디로 되게 감죠. 이거는 지금, 이거는 저기, 그, 나중에 이거 경진대에서 그 제출할 때 쓰는 건가 보죠. 그죠? 어, 거기서 이제 그 발명품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요것도 저기 뭐야, 만약에 한마디 한 줄로 이제 요약해야 되면, 일단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시고, 그 했는 그 결과들 같은 거를 그냥 여기 AI 툴 우리 오늘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 여기다 그냥 입력하고, 그 내가 만든 어떤 발명품 이거를, 한눈에 보이도록 한 줄로 적어주세요. 그냥 적으면 돼. 그러면 그런 거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정보를 뭐 요약하고 약간 병행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의 잘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대신에 한 번만 하지 말고 그 대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는 한마디를 요약해 주는데 그거를 이제 10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야 돼. 10개. 이게 좋아요. 네. 10개를 만들어 달라. 왜냐면 그 만들 때마다 다르게 적어 주거든요. 예. 1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10개 중에서 내가 고르면 되잖아요. 예. 그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예.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사실 대부분 질문은 그 저보다도 AI한테 하면 더 빠르게 알 수 있고. 자, 혹시 뭐 그 외에 어떤 뭐 다른 거 AI가 대답할 수 없는 거. 예. 이거는 제가 카피해 줄게요. 링크 카피했고. 자, 그럼 여기 답변 나온 거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다 보시면 되고. 혹시 뭐 다른 질문 더 있으세요?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사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웹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진대회를 할 때 관련해서 앱을 만들고 싶어 하는 뭐 앱 디자인 쪽이나 뭐 생활 아이디어 쪽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팁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강의해주신 권준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나가시기 전에 만족도 조사 한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